네, 그 다음에 이름의 법칙은 결국 브랜드는 이름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일반 명사로 짓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후불제 쇼핑몰을 한다고 하면 후불 쇼핑몰 이렇게 그거를 회사 이름처럼 이름을 새로 짓는 대신 그런 식으로 일반 명사를 붙여서 짓는 경우로 그런 실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럭스라는 그 복사기 회사가 있는데 그 이름은 정말 그냥 지어진 이름이지 어떤 일반 명사를 비유해서 복사기라는 그렇게 지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 뜻도 없지만 새로운 브랜드의 이름을 창출해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지은 하하야라는 그런 이름이 일반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지은 이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명사를 붙여서 이름 짓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확장의 법칙하고는 또 다른 이제 확장의 법칙인데요. 첫 번째 확장의 법칙은 범위를 넓게 본다는 그런 의미고요. 지금 여기서는 계열 확장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브랜드를 가장 쉽게 망치고 싶다면 온갖 것에 그 이름을 갖다 붙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맥주 같은 회사들이 실수를 한 이런 법칙을 위반하게 된 그 예로 들자면 밀러 같은 회사가 처음에는 그냥 밀러 하나로 그렇게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마시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쿨스 라이트라던가 이런 라이트 제품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밀러 라이트라는 처음에는 라이트라고 밀러 라이트라고 이름을 지어서 새로운 이런 맥주를 또 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회사의 제품들도 다 라이트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더 진한 맥주, 더 흐린 맥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름을 계속 갖다 붙인 거야. 회사 이름인데 회사 이름과 그 제품 이름을 계속 붙여서 실패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대로 구축한 브랜드를 가지고 다른 곳에 계속 계열 확장을 해서 넓히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 책에서도 이 외국 책인데 한국의 현대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는 정말 앞서 말한 건 그런 카테고리 법칙에도 위반할 정도로 정말 자동차도 하고 건설도 하고 뭐도 하고 정말 많은 카테고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름도 무슨 현대 이렇게 계속 갖다 붙이잖아요. 그게 정말 이 브랜딩 불변의 법칙에는 위반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의 법칙이에요. 이 동료의 법칙은 한 카테고리를 구축하려면 한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를 환영해야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동료 브랜드 대부분의 회사들이 나와 같은 브랜드 카테고리 안에 있는 다른 브랜드가 나오게 되면 경계를 하고 몰아내자 그런 식으로 계속 경쟁을 하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동료의 법칙에는 어떤 카테고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 카테고리 안에 다른 브랜드가 들어오게 되면 같이 승승 윈윈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이 한 카테고리에 한 제품만 있으면 소비자들은 이거를 보고 어떤 이 한 브랜드가, 이 회사가 어떤 가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로 같이 있게 되면은 같이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줄 수 있게끔 돼가지고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맥도날드, 버거킹 이 패스트푸드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맥도날드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맥도날드 회사 그 매장 앞에 바로 건너편에 버거킹 매장이 있으면 또 그것도 그 안에서 계속 같이 구축이 돼서 이미지가 이 또 사람들의 인식에 한 카테고리를 더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일반 명사의 법칙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을 지을 때 일반 명사를 붙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브랜드를 가장 빨리 망치고 싶다면 그 브랜드의 일반 명사 이름을 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그 미국의 GNC 약국에 가게 되면은 거기는 어떤 약의 이름 앞에 내추럴 무슨 뭐 이렇게 그런 일반 명사를 붙여서 이름을 짓는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자연은 알겠는데 이 내추럴인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뭐냐고 서로 이렇게 물어볼 때도 굉장히 모호하게끔 되는 그런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명사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뜻이 없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짓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회사의 법칙인데요. 이 브랜드는 회사가 만든 한 가지 제품의 이름인 거고요. 그리고 회사는 회사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카야라는 그런 회사를 지금 다 같이 아카야를 안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후불제 쇼핑몰 하와야를 진다고 해서 아카야의 후불제 쇼핑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마다 따로따로 분류시켜서 브랜드하고 회사하고는 분리를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질레트의 그 면도기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는 처음에 질레트 면도기 하나를 만들다가 마하3라는 그런 제품을 브랜드를 내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브랜드를 처음에 이름을 낼 때 네모나게가 있으면 가운데 이만큼은 질레트라고 쓰고 이만큼은 마하3라고 쓰는 정도로 이렇게 크게 반을 딱 나눠서 이렇게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이 제품이 질레트인지 아니면 마하3인지 모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이 마하3면 마하3라고만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이 홍보하는 그 홍보물이 회사를 홍보하는 거였으면 회사 하나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리를 시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회사 이름과 브랜드 이름을 두 가지를 다 알려주고 싶으면 어쩌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소비자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마우스인 거는 알겠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어느 회사에서 나온 면도기지? 궁금해하시는 소비자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작게 질레트라고 작게 써주든가 밑에 살짝 조그맣게 써주든가 그런 방법을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방법을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하위 브랜드의 법칙인데요. 브랜딩이 기껏 구축한 것을 하위 브랜딩이 파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홀리데이인이라는 미국의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호텔 개념, 조금 중저가의 그런 호텔 개념이에요. 근데 이 홀리데이인은 사람들한테 싸고 이런 고급 호텔이 아닌 그런 것을